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실수다. 이거 실수다? 네. 왜요? 이거 실제로도 좀 이렇게 좀 조작해보면 좀 불편함을 똑같이 느끼세요?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서울 강서구 살고요. 네. 이번에 나이 줄여줘가지고 35 됐어요. 정말요? 네. 차량 소개 좀, 네.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지금 선택 옵션은 없고요. 그냥 네. 240i 한 모델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없고, 네. 이게 23년식으로 온라인 에디션 오. 나왔던 차량입니다. E 시리즈, BMW E 시리즈 G42, 그쵸? 네네. 코드명이. 네.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쿠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요거 그러면은 혹시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네. 신차로 뽑으신 거세요? 네네네. 오,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3,000km 탔습니다. 3,000km? 네. 3개월에 그냥 한 달에 1,000km 정도 타다 보면 되겠네, 그쵸? 예.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지금 제 첫 차는 포르테 쿱이었고, 오. 그 다음에 그 제네시스 G70 그 2.0 터보 잠깐 타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쭉 가십니다. 쭉 가는 건가? 네. 예. 가다가 그 다음에 120i를 1년 타다가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러면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죠. 120i를 타시다가 네. 이 시리즈를 이제 또 구매를 하셨단 네. 말이죠. 1 시리즈를 sa고 네. BMW가 괜찮다 라는 거를 딱 느끼고 진짜 괜찮은 차구나 했는데 1 시리즈에서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바꿀까 말까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제가 1 시리즈 구입했던 딜러님이 이 차가 할인이 좀 괜찮게 나온다. 예, 제가 사실 한번 물어본 적도 있는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로? 예. 고민 1 시리즈 어떤 거 단점 그냥 네. 다른 거보다 출력도 사실 일상 여행에서는 충분히 마음에 들었고 다 괜찮았는데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출력이 그래도 전 차가 이제 제네시스다 보니까 G70이라도 잘 나가는 차였으니까 그것도 조금 더 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잡소리가 너무 심했어요. 예. 그 썬루프랑 차체 전반적으로 잡소리가 너무 심했는데 네.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센터에서도 잘. 그것도 신차로 뽑으신 거였어요? 1 네. 시리즈도?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망도스러웠고 그다음에 근데 또 사셨네, 이 시리즈로? 네. 다른 이제 그냥 BMW에서 안에서 골라보자 해서 바꾼다면 그래서 계속 고민했던 게 요거랑 Z4. G4인데 그건 20i. 이제 금액대가 한 얼추 그 당시 이게 7,200, 300 정도니까 Z4랑 이제 동일 가격대여서 할인을 제외한다면은 그거 두 가지를 고민했었는데 얘는 6기통인 거고 CK6. 그다음에 Z4는 이제 오픈. 둘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어서 CK6를 BMW 내에서 다른 차종은 전혀 다른 브랜드는
벤츠는 개인적으로 좀 디자인이 그 금액대 차들 중에서는 이쁜 게 없었고 아우디는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우디를. 예. 아우디는 주변에 아무도 안 탑니다. 야, 근데 이 시리즈 물론 예. 이거 그렇구나. 네. 근데 요것도 시간 지나면 썬루프에서 잡소리 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뭐 이제 출력이 또 채워주고 하니까 출력으로 채워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야, 보통 1시리즈에서 보통 3시리즈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분도 좀 계시긴 해. 그러니까 340i였으면 고민할 만한데 네. 340은 얘랑 이제 가격대가 1000만 원 이상 좀 차이가 날 거예요. 10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제가 뒷자리를 안 써가지고 가족도 없고 해가지고 뒷자리 안 쓰기 때문에 투도어가 이제 라인도 이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작년에 처음 우리나라 출시했을 때 27대 한정으로 판매를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조금씩 소량만 판매를 하다가 이제 올해는 저기 막 풀리긴 했는데 이게 희소성이라기보다 길거리에 많이 안 보이니까. 그쵸. 네, 맞아요. 그게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온라인 에디션이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온라인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엔카를 보니까 그냥 쿠페도 있고 퍼스트 에디션 쿠페도 있고 온라인도 있었단 말이죠. 옵션 차이.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50주년 에디션으로 나온 거라서 그 밖에 엠블럼들이 50주년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제 240i가 또 이제 많이 입고가 됐더라고요. M2랑 같이 해가지고 걔네들은 또 이거랑 옵션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나올 때마다 옵션이 계속이니까 BMW가. 그냥 딜러분께서 그냥 온라인 에디션이 좀 있다 보니까 추천을 하신 거네요. 뭐 차주님한테. 이제 안 팔리고 남은 재고 같기도 하고. 이제 남은 건데 그걸 그러셨구나. 요 차량 금액은 좀 어떻게 돼요? 제가 할인 금액을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이게 재구매 뭐 이것저것 받고 트레이드 인으로 넘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한 6,200에서 한 700 정도 할인 받은 것 같아요. 700 정도? 네.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 반 정도가 현금이고 반 정도가 이제 할부로? 네. 보험료는 현재 얼마 정도 나가세요? 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잡혀가지고 한 110만 원? 괜찮다. 120만 원 안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연료를 좀 여쭤볼게요. 일반료, 고급료. 당연히 고급료 넣고 네, 계시겠죠? 고급료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급료 기준으로 했을 때 만땅 비용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만땅 제가 항상 한 8, 90 남겼을 때 꼭 채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 8, 90? 네, 그 정도. 한 칸 조금 안 남았을 때 넣는데 보통 그때쯤에 한 넣으면 한 7만 원? 7만 원? 네, 좀 간당간당한 8만 원인데 저 쓸게요 시점에 넣으면 한 9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9만 원까지. 그 정도 가등등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평소에 연비 주행을 잘 안 해가지고 연비가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보통 꽉 채우면 400km 찍혀요. 연비 주행하면 한 500km 탄다고. 500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진구 올 때도 그냥 흐름 따라서 탄력 주행하면서 연비 주행하니까 연비가 한 14 나오더라고요. 14? 네. 지금 시간에는 별로 차가 안 막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시내로 들어가면 한 몇 정도 나오나요? 시내 제가 이제 퇴근 시간대 이제 뭐 본가를 가는 길에 정을 보면은 한 4, 5. 4, 5? 네. 와. 너무 막히는 길이어가지고 여기가 원체 막히는 곳이라 4, 5가 4, 5 정도. 이 차의 차량 용도는 현재 뭐 데일리 겸 드라이브 겸 그냥 하고 계세요? 한 달 유지비인데 한 달에 한 주유비로만 한 얼마 정도 나가요? 주유비로 한 달에 제가 이제 한 7, 8만 원씩 3, 4번 정도. 3, 4번? 네, 한 달에 3, 4번 정도 주유하는 거예요. 보통 한 달에 1000km 타시는 거죠? 1000km. 이게 제가 이제 업무용으로도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지방 출장 가는 길 있으면은 그것도 써가지고 그래서 좀 적게 탈 땐 좀 많이 탈 땐 좀 많고 그 정도로 평균 정도로.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떤가요, 차주님? 처음에는 사실 뭐 이게 처음 출시를 한다고 얘기가 나올 때부터 앞에가 너무 안 이쁘다. BMW스럽지 않다. 라이트도 두 발짜리 3발로 바고 뭐 전반 쪽에 콧구멍이 작아진 건 너무 좋아요. 그건 마음에 드는데 뭐 라이트가 줄어든 거, 디자인 좀 바뀐 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저도 한 8점, 7점 정도인데 보다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9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보다 보니까. 네, 보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 디자인은 제가 이거 본 차들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본 차들 중에서? 네. 차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본 차 중에 진짜 이쁜데 편의성은 별개다. 편의성 별개다? 네. 디자인은 좀 예쁜데 편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깔끔한 게 좋아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은데 편의성은 다 이제 내다버린. 편의성이 이제 아무래도 저 모니터로 다 들어가서 그런 거겠죠? 예, 모든 게 터치가 되다 보니까 온도 조절할 때도 터치를 해야 되고 예, 좀 그런 부분들. 자,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네. 좀 어떠셨어요? 아, 잘 나간다. 잘 나갔다? 예. 음. 그 제로백이 네. 기존에 이제 7 시리즈 탈 때가 7 시리즈 아니고 1 시리즈 탈 때가 그 한 이렇게 6초 대일 거예요. 6초 대인데 얘가 지금 4초 대 초반을 나오고 예, 그러니까 뭐 아쉬움이 없는 출력이더라고요. 이제 그 드라이빙 센터도 가끔 가가지고 주행을 하긴 하는데 네. 거기서도 그 직선 구간에서 120 가지고 한 160 정도 밟히던 게 얘는 한 190까지도 어머. 밟히니까 예, 차이 많이 나네. 예, 출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1 시리즈는 몇 년 타셨어요, 차주님? 그건 딱 1년 탔습니다. 그 신차를 예. 뽑고 나서 1년? 예. 아, 네. 이 차의 뽑기운인데 예. M240 뽑기운이 있나요? 뽑기운 제가 한 대밖에 안 뽑아가지고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뽑기운이 차 타시면서 뭐 딱히 문제 있었던 거는 네, 없어요. 딱히 예. 없죠. 튜닝한 것도 없죠. 튜닝은 지금 퍼포먼스 102 아, 102? 예, 102를 했습니다. 퍼포먼스 102 정도. 순정이 좀 밋밋해서 하신 거세요? 그러니까 40 타시는 분들이 다 하길래 좀 다른가? 근데 좀 부족한 게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예, 간혹 가다가 좀 그 스포츠로 밟고 싶을 때 이제 좀 터져주는 게 좀 빈약했는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예, 이제 소리도 조금 더 커지고. 예. 퍼포먼스 102는 얼마예요? 퍼포먼스 102가 뭐 부속까지 해가지고 얼추 한 180만 원 정도 같습니다. 아, 180 정도? 네. 이것도 당연히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네. 자, 이 차의 시트인데요. 네. 시트의 착자감은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차주님? 딱딱하지만 나쁘지 않다. 딱딱하지만 나쁘지 않다. 네. 딱딱한데 그런데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 푹신한 것도 아니고. 네. 나쁘지 않다. 막상 이제 앉아보니 그렇죠. 네. 이 차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세요? 뭐 더 하이 퍼포먼스한 스포츠 카들은 더 낮겠는데 제가 시트를 좀 낮게 앉는 편이라서 이 정도면 적당하게 운전하는데 불편함 없이 낮은 것 같습니다. 차주님 이제 때로는 한손 운전할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세요? 딱 괜찮나요? 네, 적당합니다. 딱 적당한 데 있고. 네. 혹시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는 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72에 네. 몸무게가 70한5가 나갑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의자가 그래도 좀 높진 않은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투도어다 보니까 덩치가 크신 분들은 들어가기 내리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덩치가 크신 분들. 네, 뭐 그거 아니면 뭐 덩치가 크다는 거는 좀 한 키하고 몸무게하고 어느 정도 세 자리. 세 자릿수. 네, 세 자릿수. 일단 100kg. 네, 그런 분들. 99.9kg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뭐 노력하면 노력하면은. 예. 자, 핸들의 그립감이죠. 네. 이 핸들 그립감은 좀 어떤가요? 핸들 그립감은 뭐 전에 들어갔던 1 시리즈에 들어갔던 그 M 핸들 똑같은 거여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유별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핸들의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좀 무거운 편이에요? 좀 가벼워요? 그 모드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적당한 것 같아요. 뭐 불편하게 막 운전자한테 스트레스 줄 정도의 무게감이 있진 않고 너무 막 가벼워가지고 고속 주행할 때 불안감을 주지도 않고. 주차할 때 좀 무겁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건 느낀 거 없습니다. 여자분이 운전하시기에도 괜찮을까요? 예, 나쁘지 않을 것 나쁘지 같아요. 않을 것 같다. 예. 회전 반경인데요. 예. 뭐 유턴할 때라든지 주차할 때 예. 특이사항이 없죠? 예, 뭐 일반 차들하고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자, 보튼부 위치 편의성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이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좀 차주님 기준으로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적당하다. 정위치 잘 있다. 자,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서 보니까 이거 반절 주행이 있는 거죠?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만 있고 차선 중앙 유지가 안 됩니다. 예. 그냥 차간 거리만 되는구나. 네, 차간 거리까지만. 차간 거리까지만 되고 예. 왼쪽에 보니까 그 버튼들 우측에 통화 음량 버튼인 것 같아요. 예.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떤가요? 핸들까지. 그냥 뭐
유별나게 편한 건 없지만 예, 불편한 것도 없는 정도. 패드 시프트도 패드 시프트는 보통 연장키 타시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차주님은 따로 킥 안 하셨는데 예, 연장키 쓴 생각이 없고 예. 연장키 생각이 없다는 예. 거는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보면 예, 되겠죠. 불편한 건 없습니다. 와이퍼나 깜빡이도 특이사항 없고. 예. 야, 계기판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ID8? 예, 맞습니다. ID8인데 어때요, 좀 계기판이?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40 뭐 M까지는 아니지만 예, 뭔가 M 로고가 보통 원래는 이제 ID7에 들어갔던 것 같아. 로고가 없어요. 나 M이에요. 없어요. M240이라든지 그러네. 예,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320이나 뭐 이제 지금 현재 ID8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일반 계기판하고 다 똑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코딩하면 생기. 코딩이 아이디 더 못하게 이제 계속 막으려고 하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뭐 센터에 뭐 뭘 갈러 가거나 뭐 점검하러 가거나 할 때마다 항상 코딩 없으시죠? 코딩한 거 없으시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코딩하면은 안 되나 보다. 네, 요즘에 이제 뭐 8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8.5랑 9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 점점 더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 예,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코딩을 자꾸 여쭤본다는 거는 뭔가 좀 AS에 좀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뭐 단순한 뭐 그냥 뭐 이제 우리 많이 하는 깜빡이 횟수나 각도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터치 안 하겠지만 뭔가를 크게 건드는 것들은 점점 막아가는 거 아닌가. 워드버진께서 그거를 자꾸 여쭤볼 정도면 하지만 차주님도 뭐 자세히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HUD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가요? 시인성이라든지 괜찮나요? 네, 큼직해가지고 편한데 제가 그 전에 ID7 차는 이게 헤드업이 없었어가지고 그때랑 지금의 차이는 모르겠어요. 이게 더 좋아진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큼직큼직하니 시인성은 좋다. 시인성은 좋다. 네. 자, 모니터로 한번 좀 가볼게요. 보니까 차주님께서는 순정 대비를 쓰시는 것 같아요. 거의 쓰시는 거 많이 못 보기는 했었는데 괜찮나요? 네, 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티맵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요? 네, 티맵이랑 크게 뭐 도착지 경로 알려주는 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노선을 알려주는 게. 근데 이제 뭐 팝업을 띄워준다거나 그런 게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저건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약간 편의성에 다 모니터로 들어가서 편해졌다라고 아까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온도 올리고 내리고 이외에도 또 불편한 것도 기존에 단축 버튼을 좀 애용을 잘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얘를 누르든지 해서 위에 제가 일부를 단축을 넣을 수 있는데 뭐 이게 뭐죠? 아이 드라이브인가? 네네. 얘로 컨트롤 한다든지 해줘야 돼가지고 버튼 한번 누르면 다 되는 건데 터치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도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구나. 또 다른 불편함은 없죠?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2가지 정도. 자, 그 다음에는 밑으로 좀 내려와서 비상 깜빡이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괜찮나요? 예, 그건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제 스타트 버튼 쪽.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가 밑에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불편합니다. 안 보이니까 내가 뭘 누르는지 가끔 잘못 누를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못 누르고 그 다음에 고속주행 중에 스포츠를 누르고 싶은데 봐야 되니까 한 번에 확실하게 누르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구출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기어도 굉장히 작아졌어요. 사장님. 괜찮나요?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실수다. 이거 실수다? 왜요? 이거 실제로도 좀 이렇게 좀 조작해보면 좀 불편함을 똑같이 느끼세요? 불편한 건 전혀 없고 뭐 어차피 기어라는 게 주차할 때 아니면 뭐 사실 선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만질 일은 없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안정감 항상 자꾸 이렇게 버르셨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스포츠 미션 뭐죠 이게 스포츠 뭐 이 기능이 있는데 드라이브랑 이제 스포츠 모드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네요. 요거를 바꿀 때 옆으로 밀어주면 됐었고 그치. 그랬는데 이걸 한번 당겨줘야 되고 어떻게 바꿔요? 당겨주면 S 들어가는 거고 당겨주면 다시 드라이브 들어가는 거고. 잠깐만, 이거 원래 기어가 지금 있는 거는 또 수동으로도 이렇게 또 됐었잖아요. 그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능 이제 무조건 패드로만. 자, 그리고 옆에 조그 다이얼은 좀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얘는 전보다는 활용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ID8 오면서. A 오면서 네. 터치가 되다 보니까. 네. 원래도 터치는 됐었는데 뭐 터치로 하기 더 편하게 만든 거니까 나름. 자, 그 다음 질문은 수납 공간인데요. 예. 이런 폴더라든지 좌우 수납 공간은 좀 어떻다라 보나요? 이제 뭐 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즈 차체에 맞게 사이즈 네. 맞게 적당한 것 같아. 기존에 1시리 살 때는 쪽 운전석 이 왼쪽에 이쪽에 쬐그만 도어가 있어가지고 네. 선글라스를 넣을 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선글라스를 넣을 데가 없어요. 어디다 넣어야 돼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 아, 여기다가. 네. 아, 그렇구나. 그게 조금 아쉽고. 그 정도가 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네. M240의 차감 서스펜션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제 소위 바닥에 있는 네. 노면이 어때요라는 거를 그냥 몸에 다 완전히 느껴지게 조금 좀 딱딱하고 이제 뭐냐 약간 물렁이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이 딱딱함 어떠세요? 매우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너무 전 딱딱함? 좋아요. 차주님은? 네. 차주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네. 근데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냥 와이프한테 그냥 뭐 M240 정도는 선물해줘야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부드러운 그냥 패밀리카 찾으신다. 그럼 이 차는 아니에요. 이 차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자, 주행질감 가속력인데 네. 아까도 이제 가속력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좀... 예,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꿈속에서 네.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이빙 센터니까 괜찮아요. 190. 190까지? 네.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불안하진 않아요. 불안하지 않았다? 190까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190까지는 불안하지 않았다. 네. 반대로 그러면 제동력이죠? 네. 브레이크는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브레이크는 네. 제가 뭐 급박하게 막 서본 적은 없는데 음. 충분히 안전한 그러니까 출력에 맞는 성능은 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포피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앞에가 포피가 들어가 있을 거고 충분한 제동력 뽑아주는 것 같다. 코너링은 좀 어때요? 코너링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다. 네. 기존 1 시리즈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그냥 드라이빙 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 스키듬을 내면서 힘들게 들어가던 코너들을 음. 그냥 그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LSD도 들어가 있고 뭐 많은 안전장비가 그 전차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부드럽게 만족스러우신 편이라는 거죠? 예.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요. 예. 변속 충격이라든지 기타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타시면서 부드럽게 몰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좀 격하게 몰거나 네. 그럴 때는 있습니다. 충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하다가 급 정차를 하려고 할 때 네. 이제 기어를 다운될 때 다운을 좀 많이 치는 편이어서 RPM의 좀 그냥 소리와 같이 충격을 세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재미를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불편함이 불편함보다는 재미를 주는 충격이고 그냥 뭐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일 때만. 그냥 스포츠 모드에서? 그냥 스포츠 모드는 좀 약하겠죠? 약한 것 같아요. 잘 안 넣어요. 그래서 무조건 스포츠 플러스만.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자, 그 다음은 이제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모드가 에코 프로, 스포츠 플러스. 에코 프로, 에코 프로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 뭐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도라 보면 되겠죠.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순정은 좀 밋밋하고 많은 분들이 튜닝을 많이 하셔서 나도 튜닝 따라보려. 자, 그리고 스피커죠. 음악 들을 때 좀 사운드는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중간 정도. 차에서 듣기에 뭐 그냥 적당하다. 어차피 배기음을 들으려고 산 차지 음악을 들으려고 산 차는 아니다. 자, 실내 사이즈인데요. 뒷자리 실내 사이즈,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 혹시 뒷자리에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태워봤습니다. 한 번이요? 네. 궁금하다. 그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냥 얻어 탄 거라 별말을 안 했는데 저라면 안 타지 않을까. 선생님이라면? 제가 한번 제 차지만 궁금해서 그 앞에 평소처럼 해놓고서 앉아봤는데 일단 제 평소처럼 하면은 다리를 넣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뒷자리가 뭐 제 키가 큰 건 아닌데도 고개를 꺾어야 되는
아, 예. 겉보기에는 그래도 되게 넓어 보이긴 하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살짝 예, 꺾여야 돼요. 라인이 뒤쪽이 아무래도 좀 아, 쿠페다 그러네. 보니까 낮게 떨어져가지고. 예. 차주님 키가 아까 172 정도라고 예. 말씀하셨는데도 살짝 뛰어야 된다. 예. 제 승차감은 뭐 말할 것 같겠죠. 그쵸, 앞자리도 뭐 좋진 않은 편이라. 자, 그다음에는 이제 2열 폴딩은 되죠. 예,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주님? 트렁크 사이즈는 저는 뭐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폴딩하면 뭐 큰 짐들은 못 넣더라도 제가 이제 골프랑 펜싱을 하는데 오. 그런 장비들은 다 들어갈 정도가 돼가지고. 자, 패밀리카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차량이고, 그쵸? 그냥 남자 혼자서 그러니까 두 분이서 운전하기는 괜찮겠죠. 그쵸, 아이가 없다면 아이가 없다면. 상관없는데 그쵸. 예, 여성분이 이런 차를 싫어하지 않는다, 음. 예, 하드한 차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남자의 혼자 차. 남자의 혼자차. 예. 다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의 이 차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가성비. 가성비. 예. 가성비. 예.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6기통 BMW를 그치. 6기통, 그치. 예, 몰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장점은요? 그리고 또 장점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거 하나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면 된다. 뭐 6기통이면 끝인 거죠. 6기통이면 끝이다. 예. 반대로 단점은요? 내가 타보니까 이건 좀 단점인 것 같아. 단점. 네. ID8이 단점이다. ID8이 단점이다. 그러니까 ID7이었던 240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인 버튼이 거죠. 다 들어가 있어서 네. 모니터로 들어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이 봉도 기어봉도 있고 전반적으로 ID7이 완성도가 워낙 좋았으니까 지금 ID8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내 나온 지는 1년 정도 됐는데 8.5로 다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ID8은 좀 실패한 게 아닌가. OS적인 측면에서 너무 터치에 집어넣다 보니까 조금 얘네들도 실수를 했다. 근데 기존 차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조금 아쉽죠. 뭐 이게 뭐 쓸 정도는 아닌데 이제 더 편해진 것들이 과연 이 차에 적용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 단점도 그렇게 많죠. 맞아요.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이것 좀 신경 좀 더 써주지, 뭐 소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옵션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이 차보다 G70이 이거보다 더 저렴한데 많이. 근데 이제 BMW가 인색한 게 통풍 시트. 낮은 차들에는 1시리즈, 2시리즈, 3시리즈도 아마 윗등급 들어가야지만 들어가는 건데 통풍 시트가 없다라는 게 국내 시장에서 좀 아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 유지. 이것도 좀 있으면은 좀 정말 편했을 텐데 이게 없는 게 좀 아쉽고, 뭐 달리는 차니까 뭐 필요하겠냐 하겠지만 사실 뭐 고속도로 같은 데나 이런 때 운전할 때는 있으면 진짜 편한 건데 그쵸.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쉽고. 기존 1시리즈에도 없었죠? 1시리즈는 어댑티브 크루즈도 없었어요. 그쵸. 그냥 그 차선 유지도 안 되고 차선 유지만 해주고 차선 유지가 아니고 그 뭐죠? 차간 거리만 해주고 그 속도 정도만. 아니지, 잠시만요. 일반 1시리즈는 차간 거리도 안 해줬었어요. 그냥 크루즈. 그냥 크루즈. 아예 못 쓸 정도였다. 못 쓸 정도였는데 지금은 막상 있으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이거 핸들까지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뭐 그냥 없어도 뭐 그러니까 중앙 유지를 안 해줄 뿐이지 차선 밖으로는 안 나가요. 차선 유지는 해주기 때문에 그거라도 있으니까 나쁘진 않다. 바깥으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안 나가고 그냥 뭐지 핑퐁 해가지고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핸들 아예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해준다는 거죠? 가운데 유지만 안 되는 거고 그냥 이제 제가 잠깐 한눈 팔거나 그러면은 차선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럼 얘가 이제 핸들 경고 주면서 한번 튕겨주더라고요.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있나요? 검정을 한 게 좀 아쉽지 않았을까. 정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M 순정 튜닝 중에 그 이제 사이드 도어라든지 이런데 그 데칼하고 이런 것들 좀 붙이는 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검정색이에요. 검정 차에 검정 스티커 붙여서 뭐 쓸 수가 없잖아요. 그치. 흰색 차는 붙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반대로. 그래서 흰색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게 메인 색깔이 약간 보라색 같은 컬러였는데 이쁘겠다. 그 색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왜 블랙으로 하신 거예요? 없었어요, 재고가. 이거 재고가 없어가지고.
근데 뭐 원래 블랙차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네. 예. 했지만 그 색들도 나쁘진 않아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와서 본다면은 조금 더 고민해볼 만한 그러니까 선택지가 됐다면 그때 그쵸. 네. 색상 정도가 좀 있고 차량 네.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후회는 없다. 네, 없습니다. 자,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는 아직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BMW 서비스 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주님? 크게 뭐 이슈가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든 시간이 걸리는 거 말고는 네,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너무 걸린다. 시간이 예, 예약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1 시리즈 탈 때 썬루프 예약을 하는데 뭐 6개월 대기가 9개월 뭐 이러니까 이거를 내가 수리 받을 수 있는 게 맞나? 그치. 예,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것들은 뭐 금방금방 처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M 차량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 M 게러지인가요? 그 저희 자유로랑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요즘에 최근 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좀 이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작업하는 거를 가서 옆에서 제가 볼 수도 있고 뭐 사진도 찍고 이거 정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편하게 좀 볼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정말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타봤던 차 중에 제일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타봤자 기아였고 현대였고 있지만 예. 옆에서 작업하시는 걸 좀 볼 예, 수도 보면서 있고. 예, 여기서 찍어야 이쁘게 나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더라고요. 사진 찍는데.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가끔 이제 카페라든지 인터넷에 보면은 네. 그런 글 있잖아요. 네. 내가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가능할까요?라를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분들한테 좀 알려주신다면은 그건 용기예요. 용기의 예. 문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족이 있냐 없냐와 용기의 문제. 용기의 문제지 예. 않을까. 그렇죠. 용기의 문제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차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월 한 이 정도는 벌어야 되지. 그러니까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뭐 풀알부 기준을 했을 때 뭐 이제 제가 저 반 정도 냈는데 네. 제가 한 달에 한 할부로 한 70 정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하려면은 그러니까 월 한 그래도 한 3,400 정도는 3,400을 풀알부로 했을 때 그러니까 3,400 정도는 소득이 있어야 한 달에 안정적으로 그래야 한 7,000대 정도 차를 사는 게 뭐 크게 문제 없이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차의 고지병이랑 결함 장고장인데 네. 거의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전 네, 지금 해당 엔진에 대한 이슈도 뭐 크게 들리는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사실 내연기관 끝까지 다 왔다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전기차 넘어가기 전에 그쵸. 그래서 워낙 좋다고 하는 엔진이다 보니 뭐 크게 아직까지 장고장이나 이슈로 들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이 뭐 이제 누유나 먹는 게 있다면은 추후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1 시리즈 탈 때는 그거가 사자마자 바로 나왔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죠? 거의 바로 나왔어요. 사자마자? 네, 사자마자 썬루프에서 잡소리가 시작됐고 네. 그 다음에 그 차체 온 곳에서 막 진짜 찌걱찌걱 소리들이 좀 들리는데 이걸 잡으려고 해도 뭐 이제 워낙 예약도 길고 그러셨구나.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거는 뽑기운이라 봐야겠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좀 뽑기운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차의 차량 이슈, 커뮤니티 이슈는 딱히 없죠? 예, 없습니다.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궁금하다. 1 시리즈 타다가 이제 2 시리즈로 바꾼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은 M240이지만 어떤가요, 주위에서는? 미쳤냐고 하죠. 미쳤냐? 네, 1년 만에 차를 바꾼다. 그치. 네. 네. 너 또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러다. 이렇다. 왜냐면 M2가 나와가지고 네. M2를 가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보고 그러니까 쳐다만 보는 거예요. 쳐다만 보는데 주변에서 또 바꾸는 거 아니야? 이 차의 하차감 사람들 많이 보죠. 디자인이 좀 달라. 신형. 하차감은 잘 모르겠어요. 하차감. BMW가 뭐 이렇게 뭐 하차감이 좋다라고 느끼지 않아가지고. 이 차를 타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좀 있었을까요? 또 바꾸는 거 아니냐 말고?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행 중에 보면은 막 예. 뒤에서 M240이라고 해가지고 차 좀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 뒤에서 문다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까지는 없고. 그런 건 없었고. 네. 네, 그냥 예전에 한번 그 굉장히 건방지게 운전하시는 아반떼 N이 있었었는데 예, 한번 그냥 점으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워낙 좀 막히는 곳이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못 오던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때 꼭 알아야 될 점. 가성비는 정말 좋은 차인데 네. 2 시리즈다. 네. 2 시리즈다. 네, 3 시리즈, 그러니까 340의 그런 뭐
소위 우주명차라고 부르던데 340i를. 맞아요. 예, 거기에는 이제 각종 편의 장비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빠진 게 좀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친구야. 네. 만약에 조언을 좀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네. 이게 보니까 그냥 뭐 온라인 쿠페 퍼스트 그냥 쿠페 있는데 뭐 어떤 걸 사도 상관은 없겠죠? 다른 거 사라. 다른 거 사라? 예, 나만 타겠다. 아, 예. 주변에서 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변에 타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길거리에서 별로 안 보였으면 좋겠고, 아직 제가 이 차 말고는 그러니까 센터에서 한 대 봤는데 수리 중인 거를 한 대 못 봤거든요. 앞으로도 못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차를 살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으세요? 이 차를 살려는 분들? 보통은 예를 들어서 3시리즈를 산다라고 한다면 네. 뭐 벤츠 C클래스라든지 뭐 아우디 뭐 네. 중형이라든지 A4라든지 고민이 좀 되는데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은 어떤 걸 고민해요? 이제 그 돈 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돈 씨가? 네,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더 주면 340인데. 그치. 네, 340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패밀리카로도 부족함 없다고 하고, 왜냐면 뒷자리를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뒷자리도 훨씬 앉았을 때 공간도 활용도가 높고,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꺾어야 되는데 걔는 그래도 정자세로 앉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열은 다 340 사겠죠? 열에 아홉? 열에 한 9.5? 9.5 정도? 9.5 정도는 그거로 가지 않을까. 이 차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투도어 차를 그냥 난 타고 싶고 투도어가 좋다. 그러면 사실 뭐 340은 대안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시겠죠. 네, 패밀리카. 패밀리카. 네.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주님. 좋은 차다. 좋은 차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사실? 5점 만점이면은 한 4.2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높진 않다. 이 정도 많이 준 건데. 그래요? 네. 마이너스 0.8점은 어떤 거죠? 제가 다른 걸 또 타고 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네. 다른 거 타고 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얘를 뭐 해서 4.5, 5점 줘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만약에 개인적인 점수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5점 주고 싶어요. 만점? 저는 만점 주고 싶습니다. 요게 기어봉이 좀 작아지고 모니터에 들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감점 요인은 아니라는 거네. 다 뭐 이거 핵심은 CK6 6기통이다. 6기통. 그 훌륭하게 뽑아주는 출력 그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다른 거를 다 그냥 자기 할 역 하나 했다. 다 커버린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차주님. 차가 이제 없어지고 돈이 다시 생겼어요. 현재 기준에서. 정말 매력적이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기사를 봤는데 RS3가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가격이 되게. 그거 한번 시승해보고 이거 살 것 같아요. 한번 시승해보고.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빠진 거 같다, 이거 말 못했다, M240i 있을까요? 만약에 중고로 산다라고 가정하면은 네네. ID7과 이게 8 네.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네. 차주님은 어떤 걸, 이게 22년식까지가 ID7이에요? 22년도에 판매했던 차들이 ID7이고 이것도 생산은 22년 12월인데 연식은 23년식으로 잡혀있는데 23년식부터는 ID8으로 들어왔는데 저라면은 같은 값이다 하면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그래도 좀 신형이니까. 그래도 이게 나은가 싶긴 한데 뭐 그래도 가격 차이가 좀 난다, 뭐 1, 2배로 난다 그러면 ID7도 나쁘지 않을 것 1, 같아요. 2배 정도 난다라고 하면 그냥 뭐 어차피 그게 그건데. 얘가 만약에 혹시라도 업데이트가 안 된다, 8점 안 해준다, 얘 이렇게 그냥 써라 이래버리면은 전 차라리 ID7이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또 뭐 더 하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이거 말 못한 것 같다, 이 차에 대해서 이거 좀 빠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끊을게요. 네. 뭐가 또 단점이 하나 더 생각이 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내가 어떤 거죠? 실내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없는 차종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업무 특성상 간혹 이제 뭐 기관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에 경비나 이렇게 쪽에서 트렁크를 열달라 하는데 어떻게 열어요? 시동 끄고 내려서 열어드립니다. 시동 끄고? 시동 안 꺼도 되는데 그냥 끄고 내려가지고 열어드리고 가야 돼서. 수동으로 또 닫고. 자동도 없고. 그게 조금 아쉬운. 하지만 기통. 6기통. 그걸로 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생각나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